최근 견인차 업체들의 과다 요금 청구로 인한 보험 사기가 적발된 가운데 견인비를 어떻게 부풀려 받는지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재판부가 현장을 찾아가 심리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이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병원 등 대형 건물이나 상가 주변이 무단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 차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서울 인사동 거리와 견줄 수 있는 대구 봉산 문화거리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동은 30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울진이 낮 최고 기온 25도로 내륙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내륙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에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의심해 본 분들 많을 텐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온갖 방법들이 바가지 요금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견인비 허위 청구의 백태,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사고 차량에 일단 견인 고리를 걸고 나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견인비 허위 청구의 단골 메뉴는 단연 대기료. 차주가 보험사가 아닌 견인업체에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견인차가 알아서 출동해놓고는 청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차주가 견인 요청 안 했다고 하면 이것도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임의로 와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견인했다고 하면 이 대기료는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군안 작업료는 전도나 전복, 추락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 사진만 보더라도 전도, 전복이나 추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군안 작업료를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거리, 시간 등 아무 내용도 기록하지 않은 엉터리 영수증이 수두룩하고 견인차의 필수 부품인 일명 낚시고리, 삼부체인, 피대를 마치 특수장비인 것처럼 꾸며 5에서 15만 원씩 받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사고 잔존물 처리, 후방 안전조치 명목으로 5에서 10만 원씩 청구합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도입된 돌리라는 장비입니다. 제품의 구입 가격은 200만 원 정도인데요. 한 번 출동에 2, 30만 원씩 받으며 견인비 허위 청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견인차 자체 장비의 사용료는 청구할 수 없고 작업비나 청소비는 운전자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겁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은 단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했지만 이젠 보험 사기로 처벌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군안형 특수자동차 요금표를 참고해 허위 청구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가 정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위원회와 현장 시민평가 등을 거쳐 우수 제안으로 채택하고 채택된 제안은 발표와 질의,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정책 콘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우수 제안을 한 시민 5명에게는 시상도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에서 3천억 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기업당 3억 원 이내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도내 이전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해줍니다. 조건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으로 시중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3에서 5%를 경상북도와 시군이 1년간 보전해 줍니다. 신청은 사업체가 있는 시군의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하면 되는데 경상북도는 심사를 거쳐 추석 전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현장을 찾아가 심리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이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소송을 위해 멀리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축협은 현재 농장의 규모를 키워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만약에 이 대형 축사가 들어서서 소가 사육되게 된다면 우리 동네는 사람 동네가 아니라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소동네가 될 것입니다. 주민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주시는 건축 허가를 반려했고 축협은 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더 깨끗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농가들인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현장을 직접 방문해 둘러보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어 영주시 법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양측 대리인의 주장과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선고일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고 실체적인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있는 현장에서 재판을 여는 건 미국에선 정착된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는 법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구미 지역 코스닥 상장사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본사가 구미에 있는 13개 코스닥 상장사의 1사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은 3,229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줄었지만 총 영업이익이 259억 원으로 30.1% 늘었고 순이익도 228억 원으로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사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평균 8%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개선됐고 전국 코스닥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 4.8%보다 높았습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위조 지폐 발견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는 모두 54장으로 지난해 상반기 151장보다 64%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발견된 위조 지폐는 5,000원 건이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위조가 쉬운 국권화폐가 전체 61%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5,000원권 전문 위조범이 검거됐고 홍보 활동을 강화한 것이 화폐 위조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병원 등 대형 건물이나 상가 주변에는 무단 주정차 차량들로 늘 혼잡한데요.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난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대형 병원 주변입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니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틈 사이로 주차할 곳을 찾는 주민들은 자리가 날 때까지 10여 분이 넘게 동네를 반복해서 돌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서울과 인천, 울산 등에서 시행되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관계자나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분들, 그리고 그 환자 보호자분들도 많이 되시고요. 특히 장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길게는 보름까지 차를 안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좀 많이 불편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폐타이어와 주차 방지 콘을 세워 주차 공간을 확보해보지만 이웃 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불법 적재물로 간주돼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상가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고 인도까지 주차한 차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다니기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통행이 많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병원이나 상가 인근마다 극심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주차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뒤로 들어가면 전부 골목길 아니죠, 그죠? 예. 그 이면 도로는 주차 단속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단속 인력이 가가 단속하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포항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도 중소도시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방치하는 시의 안이한 행정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운전자들로 도심 주차 논란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낙동강 칠곡포 주변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환경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칠곡보로부터 하류 100m 구간에서 강준칩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이 구간의 용존 산소 분석 결과 정상 범위로 나타났으며 독성물질 간이 검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하천 순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허청과 함께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 이른바 짝퉁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8명을 붙잡아 공급업자 48살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짝퉁 2,700여 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5,3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 짝퉁업체들은 상가 건물 지하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 가방을 만든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배달은 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전달하고 결제도 모두 현금으로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로 서울에 인사동 거리가 있다고 하면 대구에는 봉산 문화거리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봉산 문화거리를 소개합니다. 권인수 기자입니다. 예술가와 문화인들은 왠지 외로움과 고독을 즐길 것만 같은데요. 막상 예술인들을 만나보면 대중과의 소통 없이 어떻게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겠느냐고 말들을 합니다. 이곳 봉산 문화거리야말로 대중과 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왕성한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윤종 작가와 함께 봉산 문화거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980년대 중반쯤 이 골목 안에 그 화랑들이, 그 상설 화랑들이죠. 그런 화랑들이 몇 개씩 들어오기 시작하게 됐어요. 1991년도에 이제 대구 시민들의 어떤 그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준다는 그런 지지 또 그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중구청에서 이제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게 됐죠. 1982년에 문을 연 봉산 문화거리 최초의 화랑을 방문했는데요. 버스가 막 지나다니는 도로변도 아니고 이 중간길이 아주 문화와 아주 매력적이다. 그 미술하고도 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 이 생각에서 그냥 생각 없이 무턱대고 화랑을 시작했죠. 자연적으로 이제 대구 백화점 쪽이나 번화가에 있던 화랑들이 일로 하나 둘 이제 철새처럼 이제 몰려들었죠. 600m 남짓거리에 20여 곳의 화랑이 있고 중간중간 표구사와 필방, 카페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에게는 주 활동 무대가, 또 문화 향유에 목마른 시민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화랑들이 또 각기 다른 그 성격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모든 걸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이제 그 작가들이 이 작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화랑에서 또 자기 작품을 이렇게 한번 전시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초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큰 영광이거든요. 2004년에는 봉산 문화회관이 문을 열어 전시와 공연 문화를 동시에 꽃피우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와서 관람하면 이 화랑은 항상 문은 열려 있는데 접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언제든지 와서 많이 보고 함으로 해서 또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본 만큼 보이니까 좀 쉽게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인사동 같은 어떤 정말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이 거리가 조금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 거리로서 조금 그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그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느끼고 또 내일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봉산 문화거리.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가볍게 산책해 보는 것 어떨까요?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두류 수영장이 오늘부터 야외 수영장의 운영 시간을 2시간 늘립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부터 두류 야외 수영장을 개장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왔지만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며 기상 상황에 따라 연장 기간을 신축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류 야외 수영장에는 지난 주말과 휴일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 정도나 많은 3,500명에서 4,500명이나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인문으로 만나는 한중 청년 포럼을 오늘과 내일 중국 산시성 서북대학교와 하남대학교에서 엽니다. 지난해 경주와 안동에서 있은 제1회 한중 청년 포럼의 답방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대학이 추천한 100명의 대학생과 중국 측 400명 등 500명이 한중 청년이 희망하는 한중 교류의 미래상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행사 뒤에는 박물관을 견학하고 광복군 기념비 참배도 합니다. 또 관광 의료 홍보 설명회는 물론 경제 교류 협력과 대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당중학교에서 초중학생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디자인 체험 캠프와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전에 열리는 디자인 체험 캠프에서는 패션과 문양, 부채와 환경 등 5개 분야 디자인 가운데 2개 영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디자인 체험 캠프에 참가했던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데 달서구청은 우수 작품 디자인은 앞으로 부채로 제작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모두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동은 30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로 내륙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옅은 구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서 약화되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때문에 오늘로써 사실상 장마는 끝이 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김천과 구미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31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마찬가지로 30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은 25도, 포항은 27도로 해수욕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목요일까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토요일에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